학군지 이외에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학군지에서도 쓸 수 있는. 지금도 저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길이인 건가요? 상징적으로 저는 그 200만 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주 비용과 우리 사교육비를 감당하고도 2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100만 원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100만 원은 아이의 추후 교육비를 위해서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 그 정도를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사실은 비학군지로 빠지거나 지방으로 빨리 내려와서 최소한 수능은 다 올 1등급이 아니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전형 같은 걸 활용을 하면 한 과목이 2등급이 나와도 사실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교차 지원 첫 해에 이과 침공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탑 30위권 대학 공대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취업이 제일 잘 되는 최상위권 학과의 정시 점수가 그런 탑3 대학의 어문 계열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좀 이런 정도의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탑 30위권 공대 컴퓨터공학과에 4년 뒤에 졸업을 하면 웬만한 들어본 대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래서 일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탑3대 인문대를 나왔을 때 본인이 전공을 살려서 교수를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네, 심정섭 작가님과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지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학군지를 가야 되나 고민하는 부모님 많으신데 이런 부모님께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학군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애가 공부를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그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하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나 죄책감, 이런 동기들, 심리적인 동기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대치동이나 목동에는 이런 명문학군들로 굉장히 쏠림 현상들이 많아지고 또 그곳에 거주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학군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 동기도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하프루타에 관련된 그다음 가정중심 교육이나 인문학 지혜 독서 교육 이런 데 좀 관심이 많고 그런 강의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학부모 강연을 가다 보면 질의응답을 받아보면 지혜교육이나 가정중심 교육이 중요한데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목동으로 이사 가야 되나요? 그다음에 사고력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그다음에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이 결국은 굉장히 많고 또 현실적으로 초등 고학년이나 이제 아이가 좀 공부를 잘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때 과연 여기에 계속 있어도 되는지 학군지를 좀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전국의 학군을 조사를 해보고 책을 내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제가 이제 학군책을 쓰니까 그러면 그런 좋은 학군으로 옮기라는 건가 보다. 그다음에 그런 시기는 초등 5, 6학년 때는 최소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제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기조는 무리하게 학군 의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학군지 이외에도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학군지에서도 쓸 수 있는. 지금도 저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 있지만 서울 수도권은 의대 지역인재 전형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길이인 건가요? 사실은. 그 지방에 있는 웬만한 지금 충청권에 있는 학교들은 그 평범한 일반고에서 그 전에는 전교 1, 2등 정도 되는 학생들이 내신 최상위 등급을 받아서 수능 최저를 받아서 의대를 가는 길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교 3, 4등이나 5, 6등까지도 기회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서울 수도권에서는 전 과목 수능 1등급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 의대를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비학군지에도 이제 엄청난 기회들이 사실 있거든요. 서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강남 이외에도 비학군지에 있는 지역에서 내신 최상위를 받아서 공주 한일고라든지 남해 해송고라든지 전국 선발 자율고들이 있거든요. 내신 성적 최상위급이면 할 수 있고 또 전국 선발 자사고급 입시 결과가 나오는데 의대나 서울대나 탑3 같은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일반고기 때문에 학비는 거의 전액 무료고 그다음 기숙사비만 감당하면 되는 이런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형편에 맞지 않는데 무리하게 학군지를 이사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사실 기본적인 말씀이고 그래서 그 기준을 무리하지 않는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잡아서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아이의 입시 역량에서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학군지 이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학군지로 이사를 가서 거주 비용과 아이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고도 부모의 노후나
아니면 아이의 추후 교육. 아이가 재수를 하고 싶다고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유학을 가고 싶다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본인은 지금 이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추후 교육비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예비하는 정도가 예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적절한 우리 가정에 맞는 학군지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무리를 해서 막 월세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님이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남들 하는 식으로 맞춰서 하는 지역은 우리 가정 형편에 맞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선택을 하시지 마시고 상징적으로 저는 그 200만 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주 비용과 우리 사교육비를 감당하고도 200만 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여력. 그러니까 100만 원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서, 100만 원은 아이의 추후 교육비를 위해서 떼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가장 적절한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강북에 살고 있는데 대치동으로 가면은 뭐 전세만 해도 새 아파트 가격은 10억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걸 뭐 감당할 뭐 그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안 나온다. 그리고 무리하게 그냥 모든 대출을 다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 이자만 해도 한 달에 200~300을 내고 뭐 이런 상황이면은 우리 가정 형편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북에 있는 비학군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학군지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형편에서 맞는 그런 입시적인 기회들을 찾아보고 교육적인 기회를 찾아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중학교 명문학군을 확인할 때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를 이용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이런 객관화된 시험이 없다 보니까 딱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명문학군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중학교 학군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고등학교는 이제 특목자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 강남급 일반고 아니면은 그 지역에 꼭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없는 최상위권 그런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중학교는 그 지역에 살아야지만 그 중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에 한 100대 선호 중학교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느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명문 중학교 학군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일제고사가 있으면은 일렬로 국영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는 상황에서는 학교 알림이에 가셔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학생 수입니다. 졸업생 수를 보시면 되거든요. 저출생 상황에서 명문학군은 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선호 중학교는 거의 250명에서 300명대가 유지됩니다. 목동은 거의 400명대 넘는 학교도 아직도 있어요. 그런 과밀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변에 다른 그 서부권에 있는 서울에서도 있고 아니면 인천이나 부천 같은 데서 이런 데서도 사실은 이제 학군적인 고민 때문에 이수하는 수요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하나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출생 상황에서도 학생 졸업생 수가 250에서 300명 이상 그 유지가 되는 학교는 명문 선호 중학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이제 특목자사고 진학률을 아무래도 보셔야 되겠죠. 특목고라고 하는 과학고라든지 뭐 외고, 국제고 이런 특목고 진학률하고 그다음에 자사고 진학률을 이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진학 학생 수들이 많은 곳이 명문학군이고 또 상위권 학생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긴 한데 특성화고 진학률. 아까는 사실 우리가 특성화고 교육이 활성화돼야 이제 좋다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특성화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약간 그 학업 성취 면에서는 조금 하위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거 몇 가지 기준으로 이제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 이제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 평가가 있었던 게 2017년 자료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한 부동산 사이트에 가보면 그때 마지막 자료가 있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조를 하셔도 별 차이가 없는 게 지난 10년간 비명문학군에서 중학교 명문학군으로 올려온 지역은 송도, 청라 지역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좀 보수적인 상황이어가지고 신생학군이 이렇게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 정도 이외에는 다른 지역들은 거의 2016년, 17년 통계하고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기준으로 선호하는 학교가 어딘지 이제 살펴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학원가가 어디 많이 몰려 있는가. 그것도 이제 사실 변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명문학군이라고 주요 선호하는 학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이 대부분 학업 성취도도 높고 또 그런 특목자사고 진학률이라든지 학생 수가 유지되는 선호 중학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하는데요. 특성화고 이런 실업계고를 제외한다면 일반고 기준으로는 뭐 특목고가 있고
또 이제 뭐 전국 100위권 명문 고등학교, 그 다음에 완전 일반 고등학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아예 뭐 성적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또 추천하시는 학교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선택하기를 권하십니까? 이론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래 희망 그런 걸 통해서 사실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그 영재학교를 가는 이유가 수능을 보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재학교나 과학고 같은 경우는 수능을 보지 않고 서울대라든지 뭐 카이스트라든지 특성화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없이 본인이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 공부한 내신 성적이라든지 실험 연구나 뭐 소논문 쓴 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부분 가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영재학교에 합격하고도 영재학교 내신 대비반이라고 하는 그 사교육을 대치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왜 그럴까요? 영재학교 내에서도 결국은 서울대를 가기 위한 영재학교를 갔으면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 가고 그래도 괜찮고 본인이 과학자가 되어서 앞으로 MIT라든지 스탠퍼드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다음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그런 것만 만족하는 거지 그냥 우리 뭐 서울대라든지 그런 특정한 어떤 학교로 가는 데는 별로 관심 없고 내 꿈과 적성을 찾아서 가는 거다라고 이론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서울대와 의대를 정점으로 하는 학벌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본인이 과학에 어떤 적성과 흥미가 있으면 과학고라든지 영재학교로 가고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 싶고 문과적으로 더 국제 소양을 기르고 싶으면 외고나 국제고로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현실적으로는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경쟁이다라고 하는 이런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입시 경쟁인 걸 봐야 되는 거고 그걸 볼 수 있는 거는 수능 경쟁력과 내신 경쟁인 걸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공부머리 테스트로 객관적인 그걸 갖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는 게 현실적인 얘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공무원의 테스트를 해서 본인이 이제 선호하는 학교들이 있을 거잖아요. 특목자사고를 가고 싶은 친구도 있고 아니면 범용으로 아직 진로가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일반고 가서 요즘 이제 고교학점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또 이제 문이과 통합돼서 문이과 구분도 없는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 점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의 범위를 좁혀가지고 진로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공부머리 테스트를 통한 본인의 내신 경쟁력과 수능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걸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플러스 이제 자신의 진로 희망 그렇게 생각해야지 진로 희망만 갖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특목자사고 갔는데 내신이 안 나와 그럼 본인이 생각한 진로 희망은 완전 이제 물거품이 되고 결국은 재수삼수하는 길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정시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길이밖에 없을 수 없는 게 아닌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아이들과 진로 적성을 좀 잘 파악해서 그런 고등학교 선택을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머리 테스트는 일부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상단에 카드로 넣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은 이제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는데 이 세 개의 입시 방법은 각각 어떤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도 이제 이론과 현실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수시형에 적합한 친구들은 발표를 잘하고 그다음에 수행평가 같은 걸 잘하고 그러는데 긴장된 환경에서 한 번의 시험을 보는 그런 정시 수능형 그런 거에 좀 약한 친구들은 수시형을 이제 선호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좀 성실하지는 않지만 머리가 좋거나 아니면 긴장된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자기 실력을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시에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사실은 좀 알 수 없고 또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도 수시로 좋은 학교를 가려면 내신이 잘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시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로 갈 가능성은 어느 학교를 가든지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거는 저는 수능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기질과 성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테스트로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1학년 그런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느 정도 선행이 된 친구라 그러면 2학년이나 아니면 본 수능 시험 문제를 해서 내가 수능으로 했을 때 등급이 여전히 수능은 지금 바뀐 2028 대입 개편 제도에서도 9등급 상대평가 내신입니다. 수학이나 국어 주요 과목이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등급에 들려면 90점 이상을 넘어야 되는 거죠. 상위 4%가 되는 거예요. 2등급, 상위
수능이 11% 되려면 최소한 85점이나 80점대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정시형, 그 정시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신 경쟁이 좀 치열하더라도 정시 경쟁력이 있고 그런 학교로 갈 수 있는 일반고라든지 자사고, 의대를 많이 보내는 이제 그런 학교로 가는 게 좀 적합할 수가 있고, 근데 수능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데 본인이 굉장히 성실한 친구다. 제가 그래서 의대 지원하는 희망하는 친구들이나 가정에 그런 조언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의 테스트를 해서 수능 경쟁력을 봤더니 국영수 주요 과목이 다 1등급이 나온다. 그럼 이 친구는 서울 수도권에 있거나 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특목 자사고를 가도 뭐 경쟁이 센 자사고를 가도 상관은 없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또 의대를 가려고 하는 의지가 많은데 수능 경쟁력이라는 게 최상위니까 다 111등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확실히 담보할 수 없는 친구들이라 그러면 사실은 비학군지로 빠지거나 지방으로 빨리 내려와서 최소한 수능은 다 올 1등급이 아니더라도 지역인재 전형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전형 같은 거 활용을 하면 한 과목이 2등급이 나와도 사실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신은 수능보다 훨씬 더 사실 등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비학군지라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게. 왜 그러냐면은 내신은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수능은 무제한 범위에서 나오는 거고 기출문제 똑같은 거 나온다는 보증도 없는데 내신은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정해져 있고 수행평가가 20에서 30% 이상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발표하고 숙제하고 그러면 그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수학이 2등급이 나오더라도 내신에서는 1등급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수시를 더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가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고 수능 경쟁력이 있으면 정시형 학교로 간다든지 아니면 정시 위주의 입시 로드맵을 짜는 것도 괜찮은데 정시 경쟁력이나 수능 경쟁력이 약하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사실은 뭐 대학을 가는 상황에서는 수시에 유리한 내신 받기 좋은 그런 학교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게 또 입시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경쟁력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그 공부머리 테스트를 해보면 되는 거죠. 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중학교 2,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3월 수능 모의고사 그걸 해보다든지 아니면 선행이 굉장히 많이 된 친구라 그러면 수능 현재 시험 문제를 갖고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기출 문제를 갖고도 한번 내가 정말 맘 잡고 열심히 했을 때 아니면 재수를 하는 그런 뭐 4년까지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수능을 점수를 올릴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은 아이들의 어떤 수능 경쟁력이나 인지 능력은 대부분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의대를 많이 보내는 서울에 있는 한 자사고 같은 데서도 이 친구가 재학생 때 정시로 해서 서울 의대 안에서도 좀 서열화가 있는 거 아시죠? 탑6 그런 선호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재학생 때 탑6 정도로 갈 수 있는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는 재수 삼수를 해도 안 나옵니다. 의대를 가긴 가더라도 대부분 다 지방권 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약간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 긴장된 상황에서 수능을 풀어가지고 점수를 나올 수 있는 거는 운도 따라줘야 되고 본인의 멘탈도 있어야 되고 또 인지 능력도 이제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그릇이 그 역량이 입시 역량이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나의 역량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가 어느 정도의 입시 어떤 유형에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뭐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걸 성실하게 하는 학생들한테 유리한 전형이 지금은 있는 체제니까 그런 부분을 자기한테 강점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학 과를 결정할 때요. 네.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있고 대학 간판이 좋은 또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경대를 갈 수도 있는데 스카이의 인문대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서울 탑10의 공대를 가느냐 아니면 이제 스카이의 자연대를 가느냐 이런 식으로 취업 잘 되는 과와 간판 좋은 대학 어디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원론적으로는 취업이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최근에 한 보험회사에 가서 부모교육 강연을 했는데 그 보험회사 간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그 문과 쪽에서 총무나 인사 쪽에 있는 그런 신입사원을 2-3명 정도 뽑았는데 신입사원 그 원서 내는 스펙이 기본적으로 탑3 대학 이상의 MBA 미국 MBA 한 친구들이 우리 회사까지 지원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좀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이과 통합을 왜 고등학교에서 지금 하겠습니까? 문과는 탑3를 나와도 경영경제나 지금 사실은 이런 데 아니면 취업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문과 쪽에서 취업 거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대도 지금 저출생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임용이 안 되고 교대 정원도 좀 줄여야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의 문과는 본인의 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다. 상경대도 마찬가지로 경영대도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우선은 본인이 사실은 취업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간판을 보고 그런 어문계열이라든지 인문계열, 인문사회를 이렇게 지금 가는 것보다 뭔가 본인이 대학 4년 동안에 전문 지식을 배워가지고 취업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문이과 수학이 통합이 되면서 이 그 정시에서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교차 지원 첫 해에 이과 침공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탑 30위권 대학 공대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취업이 제일 잘 되는 최상위권 학과의 정시 점수가 그런 탑3 탑3 대학의 어문 계열을 갈 수 있는 점수가 나왔어요. 좀 이런 정도의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탑 30권 공대 컴퓨터공학과에 4년 뒤에 졸업을 하면 웬만한 들어본 대기업이라든지 그 반도체라든지 이런 그래서 일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탑 3대 인문대를 나왔을 때 본인이 전공을 살려서 교수를 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사실은? 결국은 사회에 나와서 각자 도생을 지금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학벌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한번 조직 생활을 경험해보고 사회생활을 경험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특히 이제 앞으로는 회사와 나라가 일자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나 숫자는 점점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계열은 점점 이공계 쪽에 있는 수요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회생활도 경험을 해보고, 대부분 이제 학부 때 배우는 인문사회라든지 이런 거는 요즘은 유튜브로도 다 배울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학부를 학점은행제를 받아서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면서도 배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학부 4년 동안 전문 지식을 배워서 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공계밖에 없다.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는 비율로 줄이려면 문과 쪽에 있는 선생님들을 다 줄이고 수학과학 선생님 늘려야 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대학도 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하려고 그런 거고, 그래서 무전공을 늘리는 겁니다. 무전공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취업이 되는 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폐합이 대학에서 인위적으로 선생님들을 해고하고 이렇게 교수님들 해고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수강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유지합니까? 안 되니까 이쪽을 더 늘리겠습니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개혁이 될 수 있는 방향이니까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변하는 거, 세상이 변하는 거랑 그 교육계에서도 사실 올바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우려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런 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보시고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도 이제 사실 대학 간판보다는 이 지금 취업이 되는가, 그다음에 본인이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가가 중요한 그 분위기인데, 앞으로는 더 그게 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니까 지금 유초등 학부모님들은 좀 그런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진로를, 그다음에 입시적인 준비들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초등부터 대입과 결정까지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영상이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심정섭 작가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